40대 이후에는 한번 쭉 다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눈에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가 있으면 권장된 스케줄 따라 뭐 5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거 이제 안과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검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57세다 그러면 정년 퇴임 이후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노화에 대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돋보기를 끼고 뭔가 눈이 침침하고 그런 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냥 중년일 뿐이거든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어른 대접을 해주는 게 30살이면 어른 대접을 해줬는데 지금은 45은 돼야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른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렇다면 좀 더 나이가 들었어도 노인이 아직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늙지 않았어 아직.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증세가 생기면 나는 빨리빨리 항노화 치료를 해서 오랫동안 나는 일을 해야 돼.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 안 보이냐면 가까운 장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서류 볼 때 이렇게 하고 보죠. 근데 실제로는 안경 끼신 분들은 이게 아니라 안경 너머로 이러고 봅니다. 또는 이렇게 하고, 하여튼 안경을 피해서 봐요. 왜냐면 근시가 있으면 안경 안 끼면 가까이 잘 보이니까 어쨌건 안경을 벗고 보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메뉴판 달라고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은 다 노안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초점 안경 끼고 이러면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핸드폰 작은 글씨 같은 건 잘 안 보이니까 다 무지 확대하고 화면 되게 크게 해놔서 쓰고 있으면 옆에서 다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런 게 이제 노안이 오는 중요 증상이고, 각자의 느낌에서 봤을 때는 전에보다 피로가 빨리 오고 침침해요. 그리고 어두울 때 확실히 덜 보여요. 그래서 날이 좀 침침하다, 비 온다 이런 날 확실히 시력이 덜 보이고 덜 나오고 이런 느낌 많이 가지게 되고, 밝은 빛에 오래 노출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골프 치거나 이럴 때 야외 활동 많이 하면 굉장히 피로를 빨리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노안의 증상이죠. 결국 노안이라고 하는 건 증상이고요. 증상이 생기려면 원인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병에 해당하는 건 백내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오다 보니까 백내장이 오면 당연히 증상적으로 노안이 오는 거죠. 그렇게 매치업이 되는 거죠. 백내장은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을 막지 않는 한 어려워요. 그런데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면 조금 천천히 늦게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잘 끼면 분명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찍 선글라스 안 끼고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백내장이 좀 더 먼저 오는 것도 맞고요. 근데 우리 몸의 노화를 이렇게 보면 약간의 체질적인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부가 정말 탱탱하고 눈도 되게 좋은데 탈모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뭐 눈도 좋고 청력도 좋고 다 좋은데 소화기관이 먼저 나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식이지 노화라고 하는 게 나이 몇 살 딱 되면 주민등록 순서대로 우다닥 망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체질의 문제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화 방지에서 중요한 건 적절한 휴식. 아무래도 어찌됐든 자외선이 만병의 근원, 눈에 오는 만병이 그러니까 선글라스 적절하게 잘 고르시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게 기계나 장비를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좋은 모니터를 갖고 보면 덜 피곤해요. 그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덜 나빠지는 거, 그런 건 당연한 거니까 기계 기술들을 활용하시는 게 그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 맞는 안경 끼시고 계시면 빨리 고치시고, 그거는 진짜 힘들죠. 근데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특히 엄마들. 왜 그러냐면 제가 임신했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알려지는 게 파마하는 거랑 콘택트 렌즈 끼는 거죠. 왜냐면 임신했을 때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런 염증 같은 게 생기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애기한테 해로울까봐 파마약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콘택트 렌즈를 안 끼고 안경을 끼는데, 근데 이제 안경을 낄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임신을 하면 도수가 바뀝니다. 근시가 심해져요,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수분이 늘어나면서 각막이 물을 먹어갖고 볼록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난 그전에 마이너스 300도짜리 렌즈를 끼면 됐었는데, 렌즈 빼고 안경을 끼려고 하니까 한 마이너스 500도 돼야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안경을 끼고 애기 낳고 그냥 계속 난 마이너스 5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분이 빠져나가고 분만 후에 육아하면서
다시 마이너스 3으로 돌아왔는데 마이너스 5를 끼고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차이만큼 눈에 과한 스트레스를 줘서 노안이 일찍 와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40대 초반인데 안경을 끼고 되게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인다. 아직 그럴 나이 아닌데 검사해보면 안경이랑 도수가 확 틀리고 그러면 바로 맞추죠 제가. 예, 임신하셨을 때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고 오래 했으니까. 저는 이제 40대 이후에는 한번 쭉 다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눈에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가 있으면 권장된 스케줄 따라 뭐 5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거 이제 안과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검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21살 때 예를 들어 시력교정 수술을 받았어. 그래서 난 그때 검사도 한번 했고 눈이 싹 좋아졌어. 그래서 난 한 뭐 55세까지 멀쩡하겠지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의 검사를 하고 그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내 눈은 평생토록 가진 않는다. 나는 뭔가 때때마다 해야 되는 주기적 검사는 어떤 생애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40세, 55세 이렇게 꼭 검사를 대부분 권해드리죠. 나이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꼈다 뺐다 하는 게 청소년기엔 해롭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뭐 눈이 많이 나쁘진 않고 뭐 이래서 체육 시간에는 벗고 공부할 때는 끼고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기엔 눈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근시가 진행하는 것도 보통 그때 다 해요. 16살, 17살 때까지 다 진행은 거의 하는데 근시 진행의 제일 큰 원인은 뭐냐? 잘 안 보여서예요. 잘 안 보이면 더 잘 보기 위해서 찡그리면서 눈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소년기에는 그냥 완전 교정 상태로 안경도 잘 맞춰서 끼고 계속 끼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안경을 잘 안 닦는다는 거. 그래서 맨 휘어지고 부러지고 삐뚤음하고 지저분해져 있고 그럼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경은 늘 끼되 잘 끼도록 관리해 주는 거. 그거는 비싼 안경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잘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눈 사이즈에 잘 맞게 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안경 깨먹었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새로 얼른 해주시고. 요새는 그 안경알이 비싸진 않아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그냥 뭐 학교에 두고 왔어 안 껴도 잘 보여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더 나빠진다라는 거고. 자, 어른들은 좀 틀려요. 어른들은 이제 근시 상태에서 노안이 오면 벗어야 잘 보여요.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노안이 더 진행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백내장이 생기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걸 막을 수는 없고 그냥 잘 보이는 대로 그때그때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건 틀린 말이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원시와 노안은 조금 또 다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라고 말하는 건 근시의 반대말인데 원시는 멀리는 잘 보이고 가까이 보기 위해서 눈에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눈이에요. 근데 원시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일반적으로 보이니까 뭐 안경과 관계 있고 이런 문제랑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질문에서의 것은 이제 노안이 있을 때 즉 돋보기가 필요한 분이 그거를 안 끼는 게 도움이 되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의 차이점인데 그거 역시 돋보기든 지팡이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다리가 아프고 힘이 없으면 지팡이를 짚고 걸을 뿐이지 내가 뭐 이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고 해서 없던 병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도움 받으시면 돼요. 일단 지압, 경락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눈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보드라우고 보호되어야 되는 조직이고요. 세게 누르면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눈 누르면 엄청 아파요. 하지 말라고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눈을 한번 세게 눌렀다 띄잖아요. 그러면 눌렀다 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에가 쿠션을 흡수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눌렀다가 띄면 공이 바운드 하듯이 리바운드로 텅텅텅텅 하면서 계속 흔들려요. 그러면서 안쪽에 망막 조직을 잡아떠서 망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온열 마사지, 온찜질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면 우리 몸에 어디든 아프거나 찌뿌두둥할 때 뜨끈뜨끈하게 해주면 대부분 많이 좋아요. 단 감염이 되어 있을 때 뜨뜻하게 만들면 그건 세균나 자라라 하는 그런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래끼가 막 나서 이게 붓기 시작했는데 술 한잔 먹고 콩나물국 먹고 자면 되지 뭐 이상한 생각 잘못해서 뭐 뜨끈하게 지지고 다음날 정말 이만하게 부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겠죠. 병이 없을 때 수술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너무 심해도 수술하면 늦었겠죠. 그래서 제가 재밌게 설명드리면 여드름 짜는 거랑 비슷하다고 알려드리는데 여드름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거 막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감염되고 썩나고 막 난리 나죠. 너무 심해졌을 때 짜긴 쉬운데 푹 파이고 흉터 생기죠. 항상 적절한 시기에 하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통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대개 보면 60세 이후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백내장 분류표 뭐 이런 거 있는데 3단계 이상 그러면 무조건 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심해진 상태에서 고쳐주세요 해갖고 잘 고쳐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뭐 안경도 안 끼게 해주세요. 어려워요. 근데 적절한 시기에 해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쉬워요. 어떤 세상의 어떤 병도 심해지고 나서 잘 고칠 수 있는 병은 없어요. 78세에 8단계가 돼서 오시면 그거는 수술을 아무리 많이 한 의사도 결과를 좋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근데 46세 이제 1단계 시작하는데 그걸 뭐 벌써 합니까? 그 경우는 좀 기다리셔도 됩니다. 항상 적당한 때, 여드름이 딱 익었을 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젊어졌잖아요. 예전보다 사회가 젊어졌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소득을 벌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중년 이후에 노년을 아주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졌습니다. 저는 지금은 노안이라는 말도 사실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중년 아니에요. 중년에 겪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덜 늙고 관리 잘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냥 중년이에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 노안이 와 있는 그런 나이고, 근데 관리해서 젊게 지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적절하게 검사도 받으시고 너무 늦지 않게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중년을 늘리세요. 우리가 노년으로 아프고 잘 안 보이고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로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20, 30년을 오래 사는 것보다는 그거는 짧고 그래도 건강하게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면서 중년을 오래 가는 게 그게 더 해피라이프에 가깝잖아요.